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기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위생학개론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피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박을 측정한 값이 심한 전신 피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신 피로의 평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HR 30에서 60이 110을 초과하고 HR 60에서 90과 150에서 180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가 전신 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할게요. HR 30에서 60이 110을 초과해야 된다. 자, 일단은 113개는 110을 초과했고요. 초과는 110을 넘는 거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네요. 두 개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R 150에서 180과 60에서 90의 차이가 10 미만이라야 됩니다. 자, 요 차이가 10 미만이 나야 된다. 그죠? 4번을 보니까 차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4번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필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실기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에서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대중에 관한 사항은 정직하게 발표한다. 요거는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죠. 자, 위험 요소와 예방 조치에 관하여 근로자와 상담한다. 자, 요거를 어디가 위험한지를 근로자와 상담하는 것, 요거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의 해석.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거 전문가잖아요. 그죠?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게 바로 전문가로서 책임에 해당되겠죠. 4번에 위험 요인의 측정, 평가, 관리에 있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 근로자를 위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것 또한 근로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도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디에틸케톤 TLV가 200ppm입니다. 사용하는 근로자 작업 시간이 일단 주어진 게 TLV 200ppm 주어졌고요. 작업하는 시간이 9시간입니다. 자, 허용 기준을 보정했습니다. 이때 OSHA 보정법과 브리프 앤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했을 때 보정된 허용 기준치 간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그죠?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 첫 번째 OSHA 보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OSHA의 보정은 실제 작업 시간분의 8이다. 그죠? 자, 위에 공식을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자,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8시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시간 노출 기준이 200ppm이었고요. 실제 노출된 시간 9시간분의 8시간 하니까 177.78ppm 계산이 되었죠. 두 번째,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해 볼게요. 자, RF는 해서 실제 작업 시간분의 8시간이죠. 곱하기 요렇게 해서도 24가 돼야 되니까 16분의 요렇게 해서 24가 되려면 24에서 H를 빼주면 된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 9시간이니까요. 9분의 8 곱하기 16분의 24-9 계산하면 요거는 노출 지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보정된 노출 기준은 노출 지수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나온다. 그죠? 11.11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역시나 필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런 건 또 실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외과 의사 포트다. 그죠? 자, 굴뚝 있는 커피 포트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퍼시블 포트는 굴뚝 청소부에서 음낭암을 최초로 보고했다. 그죠?
자, 이때 굴뚝 청소부가 공통된 음낭암을 갖고 있는데 암의 원인이 뭐다? 바로 굴뚝의 검댕이다. 이렇게 원인 물질 검댕이다라고 했습니다. 굴뚝 청소부법을 제정했다. 그죠? 자, 그럼 묻고 있는 건 오늘날 검댕 속에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질병이 뭔가? 그죠? 바로 음낭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할까요?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다. 그죠? 헌법에 의하여. 그죠? 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목적이 있겠죠. 자, 3번 읽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죠?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을 확립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이거는 사업주 책임, 관리자 책임, 근로자 책임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사성 기체입니다. 그죠? 방사성 기체로서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은 최근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은 기체인데요. 바로 라돈이 되겠습니다. 라돈은 땅 속에 있는 토양이나 모래나 암석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무색, 무미, 무치, 냄새도 맛도 그죠? 색깔도 없어요. 가스상의 물질인데요. 이게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체, 방사성 기체이고요. 폐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까지도 계산, 그죠?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육체적 작업 능력 PWC가 16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하루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작업 대사량이 10kcal이고 휴식 시의 대사량은 대부분 일정하게 1.5인 경우가 많다, 그죠?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친절하게 지금은 어쨌거나 식을 줬는데요. 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기억하겠습니다. 로그 TEND입니다. 그죠? 자, TEND가 바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고요. 로그 TEND는 3.720-0.19492인데 여기에서 E는 바로 작업 대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TEND 계산할게요. 요 공식이 있으니까 뭐 그대로, 그죠? 3.720 더하기 요거 하라 나와 있다, 그죠? 3.720 마이너스 요거네요. 0.1949 곱하기 작업 대사량 10 해주면 1.771이 나옵니다. 계산해야 되는 건 TEND죠, 그죠? 그래서 로그를 없애면 뒤에 건 10의 지수 형태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1.771 계산하시면 59.02분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60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그죠. 뭐, 실기에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필기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기본 원인 4M이다. 그죠.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별표 3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산업위생에서는 필기는 자주 나오는데 실기는 그다지 자주는 아니지만 기억해 볼게요. 자, 사람에게 에러, 실수를 하게 만드는 배후 요인 4M. 첫 번째는 man이죠.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머신 할 때 기계죠. 기계가 고장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미디어, 매개체가 되는데요. 작업 방법이나 작업에 대한 정보예요. 작업 방법을 잘못 알았을 때도 사람 실수하게 되죠. 매니지먼트, 네 번째 M이 되겠다, 그죠? 관리입니다. 작업 관리나 뭐 단속이나 점검이 안 되었을 때도 이렇게 인간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죠? 아닌 건 모두는 아니죠.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맨 이렇게 네 가지가 4M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해둘게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닌데요. 우리가 업종을 전부 다 100% 외우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기준은요. 광업, 그죠? 1차 금속 제조업 같은 유해 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 대부분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조업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뭐 1차 금속 제조업이나 우리 대부분의 도금업, 생산업 이런 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밖에 제조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 도매, 소매업, 그죠?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건설업까지도 자,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하라라는 게 있는데요. 자, 현재 축산업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현재 해당되지 않는 것 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강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다 암기하지 말고요. 출제된 거는 어쨌거나 기억할게요. 벤지딘 염산염은 중량 비율이 1% 초과할 때, 그죠? 제조, 취급하는 업무에서 건강관리 수첩 교부해야 하고요. 벤조트리 클로리드 제조, 역시나 해당되고요. 제철용 코크스 제조 또는 제철용 가스 발생로 가스 제조 시 로 상분화 근접 작업도 해당됩니다. 자, 크롬산, 중크롬산 또는 이들의 염인데요. 중량 비율이 0.1%가 아니라 1%를 초과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틀린 건 4번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성 질환은 실기보다는 필기용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직업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은 한계가 뚜렷하다? 아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폐암이 걸렸는데 정확하게 직업성이다? 아니다. 이게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했죠.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은 한계가 뚜렷하지 않다가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네요. 자, 직업성 질환은 재해성 질환, 다시 말하면 사고로 인한 질환과 직업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성 질환이란 어떤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직업병은 저농도 또는 저수준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 노출로 생긴 질병이 직업병이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대 근무는 워낙 필기 단골 자주 나옵니다. 교대 근무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야간 근무 종료 후 휴식은 24시간 전후로 한다. 틀렸죠, 그죠? 최소한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야근은 감연을 하더라도 10시간 이내, 야근 시간은 길지 않은 게 좋다, 그죠? 신체적 적응을 위하여 야간 근무의 연속은 일주일 너무 깁니다, 그죠? 야간 근무 연속은 2에서 3일로 해야 합니다. 누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교대보다 역교대가 좋다. 틀렸죠, 그죠? 자, 교대는 낮, 저녁, 밤 이렇게 정교대가 좋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자,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실기까지도 기출에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그죠? 자, 300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A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신체 장애 12등급이 4명입니다. 자, 장애, 근로손실일수 표를 줬네요. 12등급은 200일의 근로손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일이 다시 말하면 4명이다 라는 거고요. 상급이 1명입니다. 그죠? 1, 2, 3급까지는 7,500일이죠. 그래서 7,500일이 1명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가 다음 표와 같을 때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 근무 조건은 1년에 52주 근무하면서 일주에 5일 근무하고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다 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율의 공식이다, 그죠?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고요. 제일 강도가 강하다라는 건 근로를 손실한 일수가 많을 때죠. 그래서 위에는 근로 손실 일수고, 길고 복잡하니까 곱하기, 틀렸습니다. 공이 한 개 빠졌네요. 곱하기 1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 계산할게요. 300명 곱하기 1년에 52주 곱하기 일주일에 5일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급이 아까 4명이다 했죠? 200일 곱하기 4명에 더하기. 아까 2급이 7,500일이잖아요. 2급이 1명 있었기 때문에 7,500 곱하기 1명이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13.30이 됩니다. 자, 제휴율은 뒤에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할까요? 자주 출제가 안 된 내용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점액낭염은 관절 사이 윤활액을 싸고 있는 점액낭, 이거는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맞습니다. 건초염은 건막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건염은 건의 염증이다. 근데 건염과 건초염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 때문에 생기고요. 또는 손목에 무리한 힘을 줄 때 수근관 내부 정중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된다. 맞습니다. 자, 4번의 근염입니다. 근육이 잘못된 자세, 외부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로 수축되어 굳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근염 할 때 염은 염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설명이 틀렸습니다. 근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때문에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섬유가 손상되어서 근육 통증, 근육 수축 능력이 약해지며 발열, 오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틀린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실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해인자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업병의 연결이 틀린 거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요. 수미는 제가 암기할 때 그랬죠. 카드놀이는 있다 하고, 카드뮴 뭐였죠? 카드뮴은 이따이병. 그죠? 이따이였죠. 그 다음에 수미나마타라 그랬죠. 수는 미나마타병. 요 두 가지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수는 틀렸죠. 악성 중피종은 뭐였습니까? 유가 크롬에서 잘 생겼잖아요. 그죠? 코올리는 크롬 그랬잖아요. 크롬 폐암, 이장기압 폐수종, 망간 신장염. 틀린 건 수은 미나마타병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필기에 자주 나오지만 일단 실기에도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고시 내용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만 실시한다. 아니다. 그죠?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할 때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 조사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자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가져야 되고요.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 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1번 내용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요거, 그죠? 필기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NIOSH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허용 기준 MP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조사 결과 MPL을 초과하는 직업에서
대부분의 근로자에서 근육이나 골격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니까 대부분 근로자가 장애가 생겼다. 맞다, 그죠? 두 번째, 노동 생리학적 연구 결과 NPL에 해당되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대사량은 5kcal를 초과했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 시 에너지가 5kcal, 산소 1리터잖아요. 그게 초과되었다는 건 무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공학적 연구 결과 NPL에 해당되는 작업에서 디스크에 3,400N의 압력이 부과되었다. 아니죠, 그죠? 6,500N 정도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고요. NPL은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PL은 3AL에 해당되는 값으로 정신물리학적 연구 결과 남성 근로자에서는 25% 미만, 여성 근로자에서는 1% 미만에서만 NPL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행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그죠? 자, 그래서 답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NPL에 해당하는 작업에서 디스크에는 대략 6,500N의 압력이 부과된다. 그죠? 한번 보고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심리학적 적성 검사에서 지능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심리학적 적성 검사는 지능 검사, 지각 동작, 인성 검사, 기능 검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머리에 대한 부분 지능이잖아요. 성격, 태도, 정신, 언어, 기억, 추리, 귀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능이죠. 그죠? 그래서 수족 협조능 이거는 몸을 움직이는 거고요. 기본 지식과 숙련도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2번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산업위생 전문가죠. 그죠? 산업위생 전문가 과제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니까 작업환경조사를 하고요. 작업환경조사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죠? 그리고 작업장에서 유해 인자가 있는 곳에는 위생 전문가니까 주의하자, 경고, 주의판 부착합니다. 유해 물질과 대기 오염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건 대기에 관한 건 대기 환경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틀린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 표시를 하는 방법 중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직경으로 2등분하는 직경으로 과소평가 위험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암기할 때요. 이마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그죠? 기하학적 이마 그랬죠. 그래서 마틴 직경이 먼지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고요. 자, 간단하게 암기법만 보고 지나갈게요. 기하학적 이마 그랬다. 그죠? 폐가죠. 폐의 직경은 먼지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로 나타냈습니다. 등면적 동원 그랬죠. 등면적 직경은 먼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했다. 기하학적 이마, 폐가, 등면적 동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실기에 자주 안 나왔더라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료 채취 대상 유해 물질과 시료 채취 여과지를 잘못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유리규산은 PVC, 납이나 철 같은 금속은 MC 여과지, 농약, 알칼리성 먼지, 음악 아니죠, 그죠? 다액 방향종 탄화수소, PTFE 여과지. 암기할 때 PTF 다액 방향종 탄화수소죠. PTF 다방을 알먼 그랬죠. 알면, 알칼리성 먼지, 농약탄, 포피를 주문하라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농약이나 알칼리성 먼지,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건 전부 다 PTF 여과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작업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도 결정 요인. 얼마만큼 위해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반응성과 사용량, 위해성과 노출량,
허용 농도, 노출량, 반응성과 허용 농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해도라는 건 얼마만큼 위해한가 하고요. 작업자가 거기에 얼마만큼 노출되는가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4번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죠? 필기 단골입니다. 흑강도 측정에서 최초 강의 70%가 흡수될 때 흑강도는 했습니다. 흑강도의 공식은 로그 투과율 분의 1이 된다. 그죠? 자, 여기서 투과율은 1 마이너스 흡수율입니다. 1 마이너스 현재 70%가 흡수되었다 했으니까 0.7을 하면 투과율은 0.3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흑강도에 있는 로그 0.3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의 0.5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기 자주 출제가 됩니다. 포집기를 이용하여 납을 분석한 결과가 0.00189g이었습니다. 공기 중 납 농도는 약 몇 mg per 미터 3승인가 라고 했습니다. 포집기 유량이 2.0 리터 per 미니트고 측정 시간이 3시간 2분이다 나왔어요. 분석기기 회수율 100%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100%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라는 게 뭐냐면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물었으니까요. 위에는 미리그램, 밑에는 미터의 3승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파란색 바꿀게요. 위에서 미리그램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자, 0.00189g이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1g은 10의 3승 mg이에요. 그래서 mg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해줍니다. 그죠? 밑에는 미터 3승 부피잖아요. 현재는 미터 3승은 없지만 부피 리터가 있다. 그죠? 자, 2.0 리터고요. 퍼 미니트네요. 그죠? 근데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에요. 이런 기본 단위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이제 리터가 미터의 3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제 미터 3승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밑에 미니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만 있어야 돼요? 미터 3승만 있어야 되니까 미니트를 없애주려면 곱하기 미니트 하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겠다. 그죠? 자, 그럼 몇 분이다? 시간은요. 3시간 2분이다 나와 있어요. 3시간은 몇 분이에요? 3 곱하기 60분 하면 이게 180분이잖아요. 거기다 2분이 더 있으니까 2를 더하면 총 182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미니트는 얼마다? 182 미니트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미니트 약분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5.19가 나오고요. 위에는 이제 미리그램이고 밑에는 미터 3승 남게 되겠습니다.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꼭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역시나 실기까지도 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계산 문제입니다. 접합 공정에서 본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측정하고자 하는데요. 노출 기준의 10%까지 측정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기준은 빠뜨리지 않게 줄을 딱 치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치료 채취 시간은 약 몇 분인가 시간을 구하라 라는 거다. 그죠? 자, 주어진 건 25도씨 1기압. 그죠? 예, 이때 기체 일몰의 부피는 24.45다 기억하시고요. 톨루엔의 분자량이 92.14.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톨루엔의 정량 한계가 0.5mg. 노출 기준이 100ppm, 채취유량이 0.15 리터 퍼 분이다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또 올리셔야 된다. 그죠? 현재 노출 기준 ppm 주어졌고 분자량 주어졌고 몇 도시 몇 기압이 다 주어지면 요거 있죠.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은 ppm 곱하기 분자량. 근데 뭐분에? 그죠? 현재 25도씨 1기압이니까요. 24.45분에 ppm 곱하기 분자량이다. 요걸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할게요. 24.45분에 현재 ppm은 100ppm이다 나왔고요. 분자량이 92.14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376.85가 나와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줄 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노출 기준의 10%까지 측정하겠다. 지금 노출 기준을 계산했는 게 376.85잖아요. 요거 20%니까 37.68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계산하라는 건 채취 시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잖아요. 자, 지금 685. 요거는 뭐냐면 37.685는 밀리그램 퍼 미터 삼승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보자. 그죠? 위에는 뭐다? 밀리그램이 들어가고요. 밑에는 뭐다? 미터의 삼승이 들어갈 게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까 0.5mg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미터 삼승을 준 게 아니라 아까 뭐를 줬냐면 요걸 줬죠. 그죠? 자, 뭐다? 지금 정량한 게 0.5mg이다 줬고요. 채취유량이 0.15 리터 퍼 분이다 라는 걸 줬어요. 리터를 미터 삼승 고쳐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0.5 이제 mg이고 미터 삼승 대신에 금방 뭐였냐면 0.15 리터다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리터가 미터의 3승으로 바뀐다 라고 했죠. per minute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x minute 시간을 곱해주면 없어지고 밑에는 미터 3승 위에 미리그램 남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식을 이제 세운 게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x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1분의니까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0.5mg은 요거 똑같죠, 그죠? 곱하면 요거 0.5는 요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37.685 곱하기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했는 거는 요렇게 1하고 곱하니까 0.5다, 그죠? 자, 그럼 x만 남길게요. 나머지를 다 넘겨주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37.685 곱하기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0.5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8.4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건 한 가지만 주어졌지 늘 자주 나오던 문제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계산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검지관은 한 번씩 실기에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검지관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지관은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거 갖고 가서 이렇게 딱 하면 가스가 어떤 가스인지, 가스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응 시간 굉장히 빨라요. 바로 현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측정 결과 알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고농도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거나 굉장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스 농도가 약할 때는 이게 가스 있다라고 이게 검지를 못하죠. 그래서 민감도가 낮아서 고농도, 가스 농도가 높을 때만 검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 검지관으로 여러 물질을 동시에 측정 아니죠. 그죠? 이 검지관 안에는 이 가스에 해당되는 검지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에 맞는 검지관이 있어야 그 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오염물질 농도에 비례한 검지관의 변색층. 이제 그 가스를 측정하잖아요. 가스가 들어오면 색깔이 변해요. 변색층이죠. 길이를 읽어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검지관 안에서 색 변화와 표준 색표를 비교하여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초록색일 때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그저 표준 색표를 비교해서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좋습니다.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실기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필기용으로 조금 알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네요. 공장 내 지면에 설치된 한 기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의 소음이 70dB입니다. 기계 소음이 50dB로 들리는 지점은 몇 미터 떨어진 곳입니까? 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죠. 이게 뭐 거리 묻는 문제들이 흔한 문제는 아니라서 요거 별표는 하나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음을 내는 기계로부터 거리가 D2만큼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계산하는 공식을 볼게요. 데시벨 2는 두 번째 거리에서 소음은 데시벨 1, 첫 번째 거리에서 소음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첫 번째 거리분의 두 번째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을 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여기가 D1만큼 떨어진 데서 소음을 들어요. 근데 더 멀리 떨어져요. D2. 여기서 듣는 소음이 바로 여기에서 들리는 소음은 데시벨 1. 두 번째 거리에서 소음은 데시벨 2가 되는 겁니다. 데시벨 2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소음이 줄겠죠. 그래서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다. 이게 공식되고요. 자, 그럼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 곱하기 로그 D1분의 D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데시벨 2인데요. 거리, 두 번째 거리 데시벨 2를 계산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시벨 요거를 이제 데시벨 2가 아니라 거리죠. D2를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20을 넘길게요.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죠? 로그 D1분의 D2는 20분의 데시벨 1 마이너스 데시벨 2가 됩니다. 이번에는 로그를 없앨게요. 로그를 없애면 10의 지수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D1분의 D2는 10의 요거다. 그죠? 20분의 데시벨 1 마이너스 데시벨 2가 됩니다. D2를 구해야죠. 나눠졌는 D1이 넘어가면 반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1 곱하기 요거 된다. 그죠? 자, 이제 대입할게요. D1은 10m 떨어졌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20분의 첫 번째 거리에서 소음은 70, 나중은 50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데시벨 1 70 마이너스 데시벨 2 50.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그죠?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식 암기하시고 풀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태양이 없는 옥외는 옥내, 실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작업장에서 온도를 측정했는 결과 건구 온도가 30도, 자연 습구 온도는 30도 똑같네요. 흑구 온도 34도였습니다. 습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자,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옥내 또는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그죠?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흑구 온도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30 더하기 0.3 곱하기 흑구 온도 34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31.2 단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냉수는 15도씨 이하다. 4도씨 이하다. 틀렸다. 그죠? 시로는 1에서 3도씨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론 나왔죠. 상온, 시로는 1에서 35도씨, 상온은 15에서 25, 미온은 30에서 40도씨. 그래서 시로는 1에서 35, 미온은 30에서 40. 그 다음에 온수, 냉수는 15도씨,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씨 맞죠? 틀렸는 거 1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요거는 뭐 필기용 문제로 봐도 되겠습니다. 답을 못 찾으시면 파란색 별표 기억하세요. 복사기나 전기기구, 플라즈마 이온 방식의 공기청정기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라 그죠? 자, 이렇게 복사기, 전기기구, 플라즈마 이온 방식의 공기청정기에는 오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오존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할까요? 그다지 자주 나오는 법칙은 아닌데요. 여러 성분이 있는 용액에서 증기가 나옵니다. 증기 각 성분의 부분합은 용액의 분합과 평형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증기 각 성분의 부분합은 용액의 분합과 평형을 이룬다라는 건 라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소음의 측정 시간 및 횟수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는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 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이었습니까? 네, 4회 이상 측정한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측정값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통계적인 대표값이 9.0인데 이건 어느 통계치에 해당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최빈치는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에요. 자, 중앙값인가 한번 볼까요? 측정값을 순서대로 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짝수개다. 그죠? 이때 중앙값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죠. 중앙에 있는 값이 두 개일 때는 자, 요거의 평균이다. 그죠? 2분의 10 플러스 8 하면 9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값 9.0은 뭐다? 중앙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요거는 4과목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그죠? 근데 또 이 과목에 출제되었습니다. 전자기 복사선의 파장 범위 중에서 자외선 A의 파장 영역은 있습니다. 자외선은요, 근자외선 UVA가 있고, 도르노선이 있죠. 그죠? UVB, UV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죠? 자, UVA에 해당되는 건 315에서 400이고요. UVB는 280에서 315, UVC가 100에서 280 나노미터로 그죠?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되는 건 UVA 구간이니까요.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도장 작업장의 공기 중에 혼합된 기체의 농도와 TLV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작업장의 노출 지수가 얼마입니까? 실기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들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노출 지수는요. 이 아이는 T1분의 C1이다. 그죠? T1이라는 건 노출 기준 TLV를 뜻하고요. C1이라는 건 측정치 또는 공기 중의 농도를 뜻합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톨루에는 TLV 100분의 기체 농도 공기 중에 55고요. 자, 그 다음에 NBK는 50분의 2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세톤은 750분의 280이고 MEK는 200분의 90이 되겠죠. 계산하면 1.873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1을 초과했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뜻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노출 지수 이 아이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4번에 1.87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성면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전자현미경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전자현미경법은 전자로 측정하니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공기 중 성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자, 정확하기 때문에 성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다라는 감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위상차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매우 가는 섬유도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법이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니까요. 분석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값이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분석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다. 이게 틀렸겠죠? 자, 그 다음 3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다시 체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작업장 소음에 대한 하루 8시간의 노출 시 허용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했는데요. 제가 파란색 체크한 이유는 미국의 OSHA의 연속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이다 했는데요. 미국 OSHA 소음 노출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이 어떠한가 하면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SHA나 우리나라 같은 값을 찾으시면 돼요. 8시간이다. 그죠? 하루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90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데시벨은 플러스 5가 되고요. 노출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거를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표 좀 시기 대비해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필기용이지만, 그죠? 자, 기억 못 하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작업 환경의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유속도 되고 공기의 속도 기류를 측정하는 건 피토관, 회전 날개형 풍속계, 근해 날개형 풍속계, 열선 풍속계, 풍향, 풍차, 풍속계, 이렇게 풍속계들이 유속을 측정합니다. 그죠? 근데 카타 온도계는 온도계지만 유속 측정에 사용됩니다. 아닌 건 냉온 풍속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40번은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집단의 어떤 유해 물질의 측정값이 아래 도표와 같을 때 두 집단의 표준 편차 크기 비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요, 작을수록 측정값들이 평균에 가깝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이 요거잖아요. A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평균에 몰려 있죠. B는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B보다는 평균에 가까이 있는 A가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죠? 답은 결국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에 기출에서 없었던 문제, 내가 답을 모르는 문제들은 별도로 체크하시고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